내 자식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경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어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 통했죠.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다 할 수 있다. 네, 예전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취직이 힘드니까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경기가 좋고 나쁨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경제력을 넘어서기 힘든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섬뜩한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경고장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바로 80%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부모님의 경제력이 하위권인 지방 청년이 고향에 그대로 남을 경우 그 자녀 역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할 확률입니다. 10명 중 8명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방 소도시에서 식당을 하는 김영수 씨가 있습니다. 아들 민호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않길 바랬습니다. 민호도 열심히 공부해서 동네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고 더 나은 기회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 민호 같은 청년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성실함만으로도 충분히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벽이 이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3챕터.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방에 기업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지.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늘 이 현상을 전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단순히 일자리 문제라면 지방에서도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번 보고서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불편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혈액검사지를 보여주면서 몸속의 특정 수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알고 나면 왜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4챕터. 자, 지금부터 그 무너진 수치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작년에 50등이었던 사람이 올해 30등으로 올라가거나 70등으로 내려가는 것, 이런 걸 계층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이런 식으로 자리가 바뀐 사람이 100명 중 고작 34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66명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맨 위, 상위 20%에 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 86명이 자리를 지켰고 맨 아래 하위 20%에 있는 사람들은 70명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치 한 번 자리가 정해지면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 고정좌석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빈자리가 나면 누구든 먼저 가서 앉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지정석처럼 굳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좌석을 만드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월급 같은 소득이 아니라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의 힘이었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보고서는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부모의 소득순위가 10계단 올라갈 때 자녀의 소득순위는 2.5계단 정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총 자산 순위가 10계단 올라가면 자녀의 자산 순위는 무려 3.8계단이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월급을 얼마 버느냐보다 부모님이 물려줄 아파트 한 채가 자식의 인생 출발선을 아예 다른 곳에 갖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매달 붙는 갯돈이라면 자선은 아예 처음부터 들고 시작하는 목돈인 셈입니다.
갯돈을 아무리 열심히 부어도 처음부터 목돈을 들고 있는 사람을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아마 생각이 갈리실 겁니다. 결국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 아니냐? 그걸 탓할 수 있나? 혹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 모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가 고향인 두 친구 성진이와 태호 이야기입니다. 둘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비슷한 시기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시청에서 일했습니다. 월급도 하는 일도 비슷했죠.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었습니다. 성진이네 부모님은 진주에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고 태원의 부모님은 젊을 때부터 서울 변두리에 작은 상가주택을 사놓으셨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 두 친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진이는 여전히 진주에서 전세를 살고 있지만 태호는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그 집을 기반으로 자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태호가 성진이보다 더 노력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회의 활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도 열심히 하면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사람들을 더 노력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엔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한 2030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청년들이 게으르거나 눈이 높아서 일을 안 하는 걸까요? 물론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어차피 해봐야 안 된다는 깊은 무력감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전거처럼 노력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페달 밟기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꽉 막힌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유일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 현상을 기회의 격차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들도 기회가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 결정적인 변수가 우리가 이미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그 파괴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바로 그것이라는 점입니다. 잠시 후에 이 결정적인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지역 이동, 더 정확히 말하면 수도권으로의 이주였습니다. 보고서의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지방에서 태어난 청년이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권으로 이동해야만 유의미한 경제력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80%라는 끔찍한 숫자 기억나시죠? 부모가 하위층인 지방 청년이 고향에 남으면 80%가 하위층에 머무르지만 이들이 만약 수도권으로 이동했을 경우 이 비율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수도권으로 간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회의 문 자체가 지방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넓게 열린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된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게임판이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이라는 두 개의 다른 리그로 나뉘어버린 셈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고 자식의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 이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개인의 노력이나 부모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운동장 자체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선수 개인의 능력만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 기회가 몰리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지방의 소멸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일부 지역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무너지는 국가는 결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보고서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방치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압축된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은 초고밀도 사회가 되고 지방은 공동화되는 극단적 양극화 말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겁니다. 바로 지방 거점 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전략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핵심 거점 도시의 수도권 수준의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청년들이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고 엄청난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고리를 끊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지방에 남으면 열의 여덟은 부모의 가난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 끔찍한 굴레를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는 지역 이동뿐인데 그마저도 결국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이라는 최종 열쇠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데이터로 우리 사회에 내린 냉혹한 진단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충격적인 보고서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와 특히 정치권을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비상벨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검토해보겠다는 아니란 말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에 주저앉기 전에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등을 돌리기 전에 기성세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지방에서도 꿈을 꿀 수 있고 부모의 재력이 없어도 성실한 노력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당연한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내 자식,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